안녕하십니까. 뭐 아침에 보시고 계신지 점심때 보시고 계신지 저녁때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잔하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맨정신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재미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돈 받을 권리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시효가 지나면 소멸해요. 시효가 지나면. 아까 차용증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돈을 만약 1억 원을 빌려줬다. 1억 원을 빌려준 돈은 얼마 안에 소송을 걸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일반 차용증 채무의 경우에는 10년이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 등을 해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한번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년 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다시 10년씩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 등기를 해놓으면요. 가압류 등기를 해놓으면 그 가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중단이 돼요. 그래서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에서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음, 제 교과서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요즘 병원 가면 진료비 안 낸다고 엄청 보증인도 세우고 막 난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환자가 진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의사는 몇 년 안에 그걸 받아야 할까요? 의사는 저도 모르겠네. 의사는 3년입니다. 3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전문가는 3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보수는 몇 년 동안 안 주고 도망다니면 떼먹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잖아요. 3년. 법무사도 마찬가지. 또 다른 많이 있어요. 회계사도 마찬가지.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 요새 건설경기가 엄청나게 불황이죠. 건설경기 불황. 건설 설계회사가 설계도서를 납품을 했네요. 설계도서를 납품했는데 설계도서비를 안 줘요. 설계비를 안 줘. 설계비. 이 설계비는 얼마만에 받아야 될까요?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면 3년입니다. 3년. 공사업자. 내가 공사업자인데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안 주네? 공사대금은 몇 년일까요?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들죠? 이것도 3년입니다. 3년. 농부 A가 수박 10트럭 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농부가 생산한 이 수박값은 몇 년 안에 소송을 걸거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될까요? 농부의 생산물, 수공업자나 농민의 생산물도 역시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김씨는 공사장에 일하면 왜 한밭식당 있잖아요. 한밭식당에서 밥을 한 달에 한 50만원어치를 먹었네. 엄청 먹었죠. 술이랑 삼겹살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한 달에 50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외상술값. 외상밥값. 외상밥값을 몇 년 안에 받아야 될까요? 술 먹고 도망자신 분들 지금 귀가 솔깃하시죠? 아니, 몇 년 안에? 1년. 술집 주인들 정신이 번쩍 드시죠? 밥집 주인들 정신이 번쩍 드시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값이나 술값은 소멸시효 1년입니다. 지금 떼인 돈, 외상술값, 외상장부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왜?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니까요? 술값 빨리 받으세요. 1년 하면 1년 안에 소송을 걸거나 그 사람 재산에 압류, 가압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앞으로는 영원히 청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술값, 밥값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숙비. 자녀분들을 하숙 보내신 분. 어떨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하숙을 했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숙비는 소멸시효가 몇 년일까요? 이것도 1년입니다. 1년. 특급 호텔에 묵었네요. 특급 호텔에 묵고 반값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반값을 안 내고 도망가요. 이거 호텔 반값. 이거 몇 년일 것 같아요? 1년입니다. 반값 종류는 다 1년이에요. 하숙비, 여관비, 호텔비 다 1년이에요. 1년 안에 이게 안 갚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어떻게 해요? 호텔 체크인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호텔에 묵으러 가면 항상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죠? 왜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 냉장고 뒤져서 양주 먹고 도망가 버리면 1년 안에 그 사람을 찾아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명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죠? 수표를 들고 들어와도 수표 뒤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도용해서 긁는 확률은 극히 낮거든요. 이게 카드를 긁어놓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텔의 어떤 럭셔리한 그걸 제공을 하면서 호텔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해 보이죠, 호텔이. 그죠? 친절해 보이는 그 뒷면에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호텔은 어떤 경우에도 반값을 떼어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호텔 하면서 반값 얼마나 많이 떼어봤겠어요, 지금까지. 그게 누적되고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카드 안 긁으면 호텔에 안 재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 다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앞서 말한 것처럼 1년짜리, 3년짜리,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근데 재판을 걸어서 확정을 시켜놓으면 비록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서 말한 호텔비, 밥값, 술값, 하숙비, 변호사한테 돈 안 주고 도망가신 분들, 변호사 보수, 혹은 공사대금, 농부한테 수박을 가져가고 안 갚는 악덕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판을 받아서 확정을 받아놓으면 확정시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짧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도 재판을 받아서 확정을 받아놓으면 그것이 10년짜리 채권으로 채권이 확장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재판을 이겨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이 잉태시킨 사업이 뭡니까? 신용정보회사예요. 신용정보회사. 얼마나 돈 떼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신용정보회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용정보 업체들이 있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 떼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용조회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뭐가 있나 찾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좀 불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해결책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채무불이행죄가 있어야 된다니까? 빚을 안 갚으면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잘 갚아요. 왜 그걸 도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회를 불신으로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채무불이행죄만 신설하면 간단하거든요. 채무불이행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고 채무불이행 검찰, 채무불이행 경찰을 별도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밝아지고 사람들이 믿고 거래를 합니다. 채무불이행 전과가 많으면 구속시키고, 채무불이행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형량을 무기징역 4년까지 가능하게 하면 이 사회가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히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건 너무, 하기야 저는 맨날 떼인 사람들만 보니까 직업이 뭐 그래요. 뭐 아이고 변호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이 저 찾아오겠어요? 없어요. 변호사님 하다가 돈 떼었는데요. 변호사님 돈을 안 주는데요. 맨날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제 14강의로는 법인과의 거래 차용증 한번 강의해 볼게요.